신년부터 좋지 않은 소식에 안타까움이 있지만 현재 글로벌 리스크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해야 할지 말씀드리고자 현재 시각 새벽 2시 30분경 촬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글로벌 리스크 발달은 지난 3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이란 혁명 수비대 구두수군의 슬라이마니 사령관이 미군에게 공습당해 사망한 이후 양국의 무력 충돌이 주식시장의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동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국제 유가가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게 되고 이는 다시 원유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비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해 실적 기대감을 꺾을 수 있기 때문에 증시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긴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장기 투자 종목을 들고 가는 데 있어서 이런 글로벌 악재들이 나올 때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이죠. 조정이 깊으면 결국 수익 종목들을 한번 청산하고 다시 진입 시기를 노릴지 아니면 존버를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 우선 전면전 가능성은 적고 향후 이란의 보복 강도에 따라서 추이를 살펴보고 매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분석이 그나마 시장을 지배하고 있어서 저희는 이에 공감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장기 투자 관점의 종목들을 우선 보유 관점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적립식 매매 관점이면 고민도 없이 증시 하락 추세가 잦아들 때 꾸준히 좋은 기업들을 매집해 가면 되겠지만, 매수 포인트를 한 번에 잡고 가는 입장에서는 참 곤욕스러운 순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단기 조정으로 갑작스러운 증시 상승 반전의 흐름이 나온다면 좋은 종목들을 다시 놓치는 경우가 허다해서, 특히 바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매매가 잦으면 그만큼 따라오시기가 힘드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했을 때는 섣불리 종목들을 현재 자를 수는 없다는 판단입니다. 그래도 단기 트레이딩 종목들 중에 JP모건 컨퍼런스 기대감에 공략한 ABL 바이오는 지난주 금요일에 18% 정도의 성과를 기록하면서 매도했고, 반도체 업황의 추세 추종으로 진행한 테크윙은 금일 오전장에 7% 정도의 성과를 보고 매도를 진행했는데, 단기를 진행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잘 따라서 매매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시장 분위기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익 매도를 진행했고, 사실상 이제 이 와중에 테크윙은 오늘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0.36% 수준으로 조정도 되게 미비하게 나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유하고 싶은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관련 IT와 반도체 업황의 주도주들을 비중이 높은 수준으로 투입된 상황이라서 일단 수익 확보 차원에서 일부는 정리된 상황입니다. 1월 7일에서 10일에 열리는 CES 2020 그리고 7일로 예상되는 삼성전자의 2019년 4사분기 잠정 실적 발표 등의 IT 관련 업종의 모멘텀이 대기 중이라서 글로벌 악재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단기적 관점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란이 핵 합의에서 정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동결, 제한, 규정을 더 이상 지키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현재 미국 3대 지수는 개파락을 보이면서 출발을 보였습니다만 현재 어느 정도 반등세가 좀 나와주고 있죠. 월요일장의 코스피 지수의 외국인 수급은 994억 수준으로 플러스 마감을 보였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유동성의 위험자산 선호도가 여전히 상승 기조를 유지하는 만큼 증시 조정 기간이 단기적으로 발생될 것이라는 대세 여론에는 어느 정도 부합하는 수급과 지금 현재 미증시의 반등세가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코스피 기업 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보합권 또는 약보합권 수준으로 잘 버텨줬고, 오히려 LG이노텍이라든지 SKC 그리고 NC소프트, 화승인더와 같은 종목들은 외국인 수급의 플러스 마감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2차전지 섹터가 업황 턴어라운드 기대감에 수급이 강하게 유입됐었는데, 코스닥 지수가 더 큰 조정을 보였음에도 LNF, 에코프로는 오히려 소폭 상승 마감했고, 코스피 종목인 코스모화학, 일진머티리얼즈도 상승 마감한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이런 경우는 수차례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지수 조정 국면에서 잘 살아남은 종목들이 재차 지수 반등세에 더 강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고 보고요. 그래도 지금 현재 증시의 조정 국면이 좀 짙게 나왔고, 현재 수준 자체가 안정적인 국면은 확실히 아닙니다. 위험자산 회피 및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달러가 강세가 되었고, 금값이 상승하는 등의 흐름은 단기적으로 또 강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상당히 긴장해야 되는 상황입니다만, 이란이 미국과 전면전을 할 수 있는 경제력이 미약하고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동맹국들이 미군을 공식 지지하고 있다는 점도 이란이 전면전을 단행하는 것은 그래도
다소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저희는 장기 투자 종목들은 그래도 보유해 간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도 혹시 모를 이란의 보복 강도에 따라서 시장 전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확실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현재 관점을 번복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전면전 그리고 보복 강도 이런 부분은 좀 미흡할 수는 있지만, 이란이 자신들이 통제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에 대한 보복 수단으로 봉쇄할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추가적 유가 급등 가능성이 유의할 필요가 있고, 호르무즈 해협은 글로벌 원유 해상 수송 물량의 32%나 차지될 정도로 글로벌 원유 수송의 핵심 루트이기 때문에 전면전 전개 가능성이 낮더라도 빠른 해결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강했던 급등주 섹터로는 극동유와 흥구석유, 중앙에너비스 등의 LPG 관련주가 추가 상승세가 강했고, 한일단조, 유니맥스 글로벌, 빅텍, 항공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등의 일부 방위산업, 전쟁 및 테러 관련주도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주의하셔야 될 점이, 추세가 강하더라도 분명 명심해야 할 점은 있습니다. 현재 에너지 시장은 미국 셰일 혁명 이후에 원유 공급 능력이 대폭 늘어나 공급이 수요보다 우위에 있고, 최근 비전통 산유국의 원유 증산 소식까지 감안한다면 유가가 과거 중동 리스크 발생 상황에 견줄 만큼 강세를 보일 가능성은 낮다는 점과, 수요에 의한 것이 아닌 공급 충격에 의해서 발생한 유가 변동은 대부분 상황 종료와 더불어서 빠르게 축소됐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롱텀으로 이렇게 끌고 가시다가 급락하는 패턴에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이렇듯 당분간 이 모든 상황들을 고려해서 긴장하면서 뉴스 속보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